네, 이번 시간에는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미네이션. 말 그대로 도파민. 행복을 부르는 그런 호르몬이죠. 도파민. 기쁘고 뭐 행복하고 그럴 때 나오는 쾌락적인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뭘 느꼈고 그런 여러분들께 어떤 걸 줄 수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제 경험을 비롯 삼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일단 찬물 샤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제가 찬물 샤워를 하는 사람으로서 확실히 찬물 샤워는 도파민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도파미네이션이라는 그런 책에서 고통과 쾌락의 그런 저울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았고, 중독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런 이 도파민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쾌락 과잉 시대에서 균형 찾기라는 책인데, 쾌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균형을 찾는 것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 사람들의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쇼츠라든지 뭐 틱톡 혹은 뭐 TV, 뭐 유튜브 그런 자극적인 것들 정말 최소한으로 하고요. 제가 TV를 안 보기 때문에 그나마 보는 것은 유튜브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계발이나 뭐 가끔 뭐 게임, 스타크래프트 가끔 보고 거의 그런 자극적인 요소는 거의 안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에 있어서도 뭐 과한 자극이나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제가 독서를 할 때 독서에도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더 나아가서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도파민의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의 생식 위주로 먹는데, 일반식은 먹는데 생식도 같이 먹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카톡 알람 같은 경우도 끄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경우 있고, 핸드폰 소리 같은 경우도 꺼둔 다음에 내 일에 집중하여 그런 뇌에 가하는 자극을 최소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저만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명상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 다양한 자극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도파민을 관리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수도승 같은 삶일 수도 있고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역시나 그런 과한 쾌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과한 쾌락을 통제하고 절제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행복을 느낄 부분에서 행복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자극적인 음식과 자극적인 매개체와 자극적인 그런 성적인 것들을 보면서 우리 뇌를 썩이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문화와 환경과 사회가 그렇게 쾌락에 너무 절여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이 도파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도파민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천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은 제가 이 중에 딱 두 가지를 꼽자면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자극적인 것을 당연히 줄여야 되고, 그것과 별개로 찬물 샤워를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12월 달인데 저는 찬물 샤워를 하루 2번 정도 합니다. 물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못 하는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하루 2번 정도 합니다. 이따가는 다라이에 들어가서 한 1분 정도 뭐 내지 30초 정도 버티는데, 확실히 하고 나면 무기력증이나 그런 정신적인 침체된 기분도 많이 나아지고 일시적으로나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서도 약 2시간 정도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런 호르몬, 그 호르몬도 2시간 정도 상승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굉장히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찬물 샤워와 자극적인 것을 최대한 피하고 명상 정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날뛰는 원숭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원숭이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명상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가장 1순위는 우리 주변에 그 깔려있는 자극적인 것들을 최대한 멀리해라. 그러니까 1순위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음식에서 뭐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음식에서 조금 절제력을 발휘해야 되고요. 음식에서 절제력을 발휘하면 당연히 몸과 정신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눈으로 시각적인 자극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눈으로 습득하고 뇌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눈과 귀, 입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감각 이런 것들이 있지만, 눈이 가장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눈으로 어떤 것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눈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극들을 최대한 멀리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최대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하는 그런 연습을 해볼 건데요. 제가 초반 영상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주제 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봐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이제 도파민이라고 해서 뭔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저 이 쾌락과 고통의 그 사이, 그러니까 쾌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쾌락이 더 높아지고, 덜 고통스러우면 쾌락이 낮아지고, 뭐 그런 과학적인 이론도 있다고 하는데, 마치 헬스장에서 고통스럽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서 고통스러울 땐 고통스럽지만 끝나고 보면은 이런 황홀감과 쾌감이 있는 그런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러닝으로 보면 러너스 하이라고 러닝을 한 4-50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통이 쾌락으로 바뀌는 그 지점,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고통과 쾌락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의 목적은 근본적으로는 행복에 있다고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그 쾌락에 절여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냥 마치 엄청 지루하고 하기 싫은 독서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한다면 이 독서에서도 그 아는 것에 대한 기쁨, 새롭게 아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드라마를 보는 것만큼 쾌락이 엄청나진 않겠지만 여기서도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 이랬구나, 저랬구나, 새롭게 아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다가오면서 충분히 소소한 쾌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한 쾌락은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쾌락으로 우리가 이런 사소한 행복들을 느끼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쾌락을 통제하면서 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먼 하늘을 보더라도 자연의 기쁨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숨을 쉬더라도 숨 쉬는 것에 대한 감사함,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뭐 가족에 대한 감사함, 뭐 친구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쾌락에 절여 있을 때 그 꽉 찬 뇌가 쾌락에 절여 있지 않을 때는 비어 있는 뇌에서 성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고들,
정말 백해무익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말로 다 설명은 하기 어렵겠지만 이 도파민을 관리하는 것들은 저는 몸소 깨닫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간단하게 시각적인 쾌락을 최대한 멀리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머리에 쉼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0이라는 주의력이 있다고 하면 절대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주의력은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 절대치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주의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인데 주의력이 계속 쾌락적인 것에 뺏기다 보면 우리는 점점 정말 필요한 곳에 주의력을 쏟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만큼 이번 시간에도 쾌락과 고통,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 대해서 100번 강조드리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